안녕하세요 여러분, 봄테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아직 시작하는 왕초보일 때 가장 빠르게 그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을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따라 그려보면서 왜 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내 그림은 아직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그것들을 분석해보는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따라 그릴 캐릭터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모델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부를 건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일 수도 있고 내가 언젠가는 이 캐릭터처럼 될 거야. 혹은 내가 몇 달 안에 이 정도 캐릭터는 따라잡을 수 있어 하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국 캐릭터일 수도 있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캐릭터 이미지들을 내 기기 안에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캐릭터를 뜯어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리서치한 이미지를 그대로 대고 따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그린 이미지를 대고 따라 그려본 이미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는 누구나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툴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금방 좋은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잘 그려진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대고 그렸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약간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리서치한 이 이미지를 보고 대고 그리지 않아요. 눈으로만 보고 한번 옆에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캐릭터가 얼굴이 굉장히 크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보다 얼굴이 더 크네? 귀가 얼굴의 한 3분의 1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귀여워 보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그림과 내 그림을 비교해서 봤을 때 내 그림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부족해 보이지? 얼굴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그린 얼굴이 더 작은 것 같아. 혹은 내가 그린 표정은 선에 힘이 없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캐릭터에 비해서 내 선이 힘이 없고 선을 막 겹쳐서 그리니까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내가 느낀 점들이 수십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몇 가지 적어보고 이것들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료를 리서치하고 또 따라 그려보고 또 내가 개선할 점을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따라 그렸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렸을 때 조금 더 그리기 쉬워지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한 10번, 20번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나서 처음에 한 거를 꺼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몰라보게 발전한 내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이모티콘 강의 수강생분들이 작업을 해오신 것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정말로 직장을 다니면서 그림을 처음 그려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익숙지 않아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단계의 분들이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것을 보면 이분은 프로그램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노트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직 난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연습장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휴대폰에 캡처한 이미지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처음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도 어떤 그림을 보고 그렸는지 유추가 가능하게 형태를 잘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캐릭터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것까지 잘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분이 몰라보게 그림 실력이 늘 거라는 게 이미 보여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분을 볼까요? 이분도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캐릭터를 그려보라고 하면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낙서 수준의 도형 같은 이미지의 캐릭터들을 그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포켓몬스터 이미지를 보고 한번 형태를 따라 그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떤 포켓몬스터를 보고 그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잡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보면 선이 막 깔끔하고 예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원래 처음 할 때부터 깨끗하고 예쁘게 선을 그리거나 형태력이 너무 좋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하실 때는 어떻게든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본다. 이런 생각으로 막 선을 여러 번 이어서 털선처럼 그려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이 형태를 한번 내가 오늘 끝장을 본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스스로 이모티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림 실력이 몰라보게 발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데 이 인체 구조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디테일한 사람을 그리지는 않을 거지만 적어도 이 팔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다리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 캐릭터들을 수십 개의 벤치마킹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 따라 그려보면서 팔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이런 귀여운 캐릭터 느낌이 나네. 다리 길이는 이 정도로 해야 이런 귀여운 느낌이 나는구나.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인체에 대한 이해를 체득하셨어요. 그 결과 혼자서 커플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처음 그려보시고 이모티콘 혹은 캐릭터를 처음 접하는 왕초보분들이라면 표현력 기르는 꿀팁, 롤모델을 따라 그리는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롤모델 이미지를 불러와서 따라 그리기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는 왕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왕초보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벤치마킹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저는 미리 작업을 해둔 제가 그린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경우에는 사진 삽입하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미리 갤러리에 저장해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냥 휴대폰을 켜놓고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를 옆에서 보면서 그리셔도 됩니다.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인 머송이를 가지고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그림을 대고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대고 그릴 때는 내가 가져온 이미지를 불투명도를 낮춰서 스케치를 따라하기 쉽게 할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이미 배웠죠? 이 N을 누르고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따라 그리기 쉬운 형태가 됐죠. 그리고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는 그리기 편한 브러쉬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서예 모노라인 브러쉬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어요. 브러쉬 굵기도 오른쪽에 있는 발을 조절을 해서 적절한 크기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을 한번 대고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금방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진짜로 이 과정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60대, 70대 이상인 분들, 프로그램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그려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사실 여러 번 따라 그려보면 따라 그려볼수록 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이런 바구니 그리라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품을 그리실 때도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나중에 혼자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트가 담겨 있는 바구니네요. 여러 번 따라 그려보면 나중에 하트가 담겨 있는 바구니도 내가 써먹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시연이니까 좀 빠르고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수강생분 예시처럼 어려우면 선을 막 이렇게 그어서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선을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브러쉬 차이로 자기 그림이 별로 안 예쁜 것 같다. 브러쉬를 더 예쁜 걸 써야 될 것 같다. 질감 있는 브러쉬를 쓰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브러쉬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브러쉬를 쓰든 내가 형태력이 좋다면 그림은 잘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좋은 브러쉬를 써도 그 브러쉬를 잘 다루지 못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본형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수가 돼서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해 볼 만큼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 유료로 판매하는 브러쉬도 구입도 해보시고 이런 브러쉬는 어떨까? 직접 제작도 해보시고 하면서 레벨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형태가 다 따졌죠? 보시면 원래 형태랑 거의 유사하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1단계로 그대로 따라 그리기 단계였고요. 이번에는 이 레퍼런스 크기를 조정을 해서 옆에 놓고 눈으로만 보면서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옆에 놓을 수가 있거든요.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고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 핸들을 통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정방향으로 옆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주고요. 옆에 이 캐릭터를 보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눈 하나하나 묘사부터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부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바구니 같은 걸 먼저 그린다든가 하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 형태를 똑바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번 강의에 우리가 샘플 캐릭터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것처럼 도형부터 잡아가시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굴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하고 한번 그려보시고 약간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십자선도 한번 그려보시고 바구니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면 바구니 크기만큼 동그라미도 하나 그려서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요. 몸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면 몸 사이즈도 네모로 표시를 해보고요. 여기에 다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개 붙여서 하는 식으로 해도 되니까 다리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팔을 이쪽으로 들고 있잖아요. 팔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완전 얘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형태의 위치를 잡아주고 얘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나만의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쪼개주는 거죠. 바구니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바구니 손잡이가 있고 손이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것 같고 또 이거를 스케치 삼아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불투명도를 낮춰줄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이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얘랑 완전히 똑같이 그리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왕초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얘가 이렇게 선이 올록볼록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똑같이 그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약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 물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하고 그려보고 팔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럼 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모양 따라 다리 굽힌 거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여기 손이 있네요. 여기도 손 위치 표시해놨죠. 손을 비슷하게 그려봐요. 여기 손잡이에 손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손잡이 하나하나 그리고 거기에 손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손 먼저 그려보고 가려진 부분을 살짝 지우개로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를 그려주면 되겠죠. 대충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바구니가 있네요. 바구니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하트도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안에 들어간 세부적인 요소는 나중에 추가해줘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부분부터 구조를 잡아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그려줍니다. 표정도 따라 그려보면 되겠죠. 눈 위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눈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는 식으로 해보고 코는 이 정도 크기인가? 아니면 더 큰가?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요. 그리고 입도 이 정도 크기인가? 대칭이 좀 안 맞는 것 같네? 하면 다시 해보고요.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때요? 아까 내가 그린 거랑 비교해서 볼게요. 보기 쉽게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 이게 제가 대고 따라 그린 거고요. 3번이 제가 눈으로만 보고 이 그림을 보고 그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3번은 어때요? 1번이랑 2번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렸네라는 게 딱 티가 나죠. 얘를 아마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해야 그나마 원본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고 최대한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고요. 여러 번 이 그림을 보고 그려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많이 이 시도를 해보실수록 그림 실력이 몰라보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내가 이 그림이 왜 좀 부족해 보이는지를 밑에 써주면 되겠죠. 가능하면 이 내용도 노션 페이지나 메모장 같은 데 기록을 해서 내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10번째 시도에는 이렇게 분석하니까 바뀌었네?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바뀌었네?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캐릭터의 그리기를 한번 발전시켜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